네, 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트렌드 분석해보고 투자 방향성 잡아보는 톡톡 바이오 트렌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미국 최고의 의료기기 회사인 서모 피셔 사이언티픽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더불어서 화이자와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잘 배포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초대박 바이오 기업을 잡아주시는 분들입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고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차홍선 대표님, 이제 오늘 준비해주신 기업이 서모 피셔 사이언티픽 티커명 TMO인데 미국 최고 의료기기 회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흔히들 보면은 바이오 분야는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신약을 만드는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험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약을 보험을 적용하는 보험 분야가 있고, 세 번째 분야가 재미있는 분야인데 의료기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이제 고령화 사회에 예를 들면 치매 치료제라든지 항암제를 개발해서 예를 들면 큰 폭의 수익을 내겠다, 뭐 초대박을 내겠다 그러면은 치매 치료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단품 기업을 사서 이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게 상승을 하죠. 뭐 30배, 40배씩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마이너스 95%다 하니까 고령화 사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죠? 와, 이게 올라갈 때는 초대박인데 내려갈 때는 정말 뭐 마이너스 90% 되는구나, 신약이 실패했을 때는. 그런데 나는 고령화 사회 되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 없을까?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 없을까? 그렇게 하시려면 의료기기 사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의료기기라는 거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약을 개발한다고 가면은 그 기업한테 그러면 실험 장비하고 그다음에 분석 장비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갈 때 1번 기업으로 거래되는 기업이 서모 피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꼭 따라 들어가는 장비, 그게 서모 피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품목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품목, 한 32개 품목에서 진입장벽을 구축해서 글로벌 1등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후발주자가 뛰어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버거워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구축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보면은 한 250조 원에, 그 다음에 매출액이 한 42조 원, 당기순이익이 9조 원 돼서 순이익률이 한 22%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고, 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시가총액 추이가 보시면은 2020년도, 21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빼놓고는 다 빠졌는데, 결국은 예를 들면 여기도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을 때는 스테디 그로스를 했고, 코로나 때도 매출액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히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시리즈별로 5개 정도의 글로벌 탑5 의료기기를 낼 텐데 그 중에서 넘버1이 서모 피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서모 피셔가 보면은 이렇게 매출액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주가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PR이 한 30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시장도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한 25배까지 그렇게 내려온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보면은 서머 제품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나온 게 그림이 자체가 있습니다. 32개가 있는데 뒷장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면은 그게 이제 서머가 이렇게 어떤 제품군을 만들고 있고 4개의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석 장비라든지 실험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서모 피셔 같은 경우는 성장 전략이 과거에도 뛰어난데 미래에도 보면은 뭐 CDMO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이에요. 뒤에 우리 강행 고문님께서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런 장비를 가지고 진입 장벽을 구축하다 보니까 뒤에는 후발주자들이 뛰어들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1등 되는 구조,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게 서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입장벽이 워낙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이 분야에서 1등인데 2등이 쫓아오기 굉장히 어렵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혜경 고문님께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세부 사업이랑 앞으로의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배포 현황 업데이트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서머피셔가 그 보험 그리고 신약 그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 봤었을 때 의료기기 여기에서 신약 제외하고 다 전부 이렇게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 지금 의료기기가 이제 얘기가 됐을 때 바이오 산업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간단한 세 가지 한 번만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특허 만료 부분입니다. 신약은 특허 만료되면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보이죠. 그런데 의료기기 쪽에서는 아까 특허가 한 개의 기기당도 계속 보호되는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신약을 같은 경우에 신약의 FDA 승인을 받는 숫자나 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 이렇게 봤었을 때 의료기기는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허가받는 숫자가 많다. 지금 앞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신약보다 허가받는 숫자가 더 많다. 이런 게 있고요. 세부 시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큰 시장은 약 쪽에서는 항암, 뭐 당뇨 이런 부분이 되죠. 류마티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에서는 체외 진단 있죠. 영상, 심장 이런 쪽 있죠. 그러면 또 크게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 있어? 약으로 봤었을 땐 치매, 의료기로 봤을 땐 당뇨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서머피쉬를 좀 더 들여다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매출액이 계속 잘 왔고 시가총액이 계속 꾸준히 올라왔는데 4개 사업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 4개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이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한 이 생명공학 관련 부분 한번 그림을 하나씩 시간이 되실 때 들여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포 배양액부터 이 지금 시약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PCR 그 진단 키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특수 진단을 해서 그 오른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그 마이크로바이올로지나 아니면 면역과 관련한 그런 테스트 기기들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 진단 쪽이죠. 그리고 왼쪽 하단 보시면은 좀 큰 장비들 들어가 있죠. 분석 기기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하단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 실험실에서 실험하시는 분들은 서머피셔 못 볼 수가 없죠. 여기저기 서머피셔 이제 장비들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출액은 이 4개 그 핵심 사업으로 해서 이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앞으로 매출액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CDMO입니다. 이 CDMO에 있어서도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 그림 하나 보시면 이 기업이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파티온 같은 경우가 지금 먼저 이 CDMO의 시발점을 알린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 벡터 그리고 그 벡터 관련한 CDMO 이러면서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CDMO를 강화하고 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CDMO를 하기 위해서 작년이죠. 이 PPD, 이 CRO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GSK, API 이 공장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CDMO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서머피셔는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임금님께서 그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국 상하이시가 봉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도 팍스로비드에 대한 거는 올해 파이자는 지금 하반기 박스 쳐져 있죠. 하반기에 9천만 명분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올해 2022년으로 보면 1억 2천만 명분이 생산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중저소득 국가의 그 생산을 위해서는 MPP 통해서 12개국의 35개 기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은 하반기 쪽에 더 몰려서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각국 업데이트 배포 현황까지 업데이트를 한번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조성기 기술고문님께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비교적 누구나 간편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 그런 건지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좋은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의 성분 때문에 기존의 약물들을 쓰고 있는 경우는 또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하나씩 보면은 그 팍스로비드 같으면은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증식할 때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약물을 우리 혈중 농도를 좀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CYP3A4라고 하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가 그 약물을 분해하니까 이 효소를 억제하는 그 니토나비르라고 하는 성분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을 쓰고 있는 사람인 경우, 특히 이제 그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또 혈압 관련 부분 이런 약물들이 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쓰지 못하도록 그 제한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고위험군 환자인 코로나 환자가 생겼는데 이 양반이 먼저 약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팍스로비드를 못 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인 거는 충분한 양이 지금 아직 그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CEO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랍니다. 생산하는 조건이. 그래서 이제 각 분야를 먼저 각 부분을 만들고 그걸 다시 이어붙여서 이제 합성의약품을 만드는데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좀 준비할 게 많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상반기에는 3천만 명분, 후반부에 이제 9천만 명분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머크 것도 상당히 그 제약 조건이 좀 있습니다. 머크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머크도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RNA 복제에서 에러를 유발시켜서 그 바이러스가 죽도록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숙주세포도 잘못하면 에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그 뭐랄까요? 논란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쓸 수는 없고 18세 이상이면서 임신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쓸 수 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다른 약물을 쓸 수 있으면 다른 약물을 쓰고 그러게 안 될 경우에 몰루피라비르를 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FDA 그 가이드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한적으로 돼 있고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거고 하나는 RNA 복제를 방해하는 거니까 또 제한 조건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생겼을 때 팍스로비드는 못 쓰지만 몰루피라비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몰루피라비드가 아니고 팍스로비드를 먼저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제약사들도 이제 비슷한 그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부분이라든지 RNA 그 복제할 수 있는 효소를 억제하는 부분 이런 분들도 그 부분 성분들도 지금 개발돼서 임상 시험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구 치료제가 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좀 더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코로나 그 억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공급이 못 되고 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좀 원활하게 보급을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서 이 사망률이 좀 크게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